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황입니다. 오늘은 암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암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존재를 알아야 해결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암은 세포라고 대부분 알고 계신데 세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포이기도 해요. 그럼 그 암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어야 정상적인 것이지만 피가 깨끗하지 못하고 면역세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잠복해 있게 되고, 이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염증이 일어난 부위에 침투해서 번식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암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은 암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가 더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면역세포가 지금은 제대로 잡아먹을 힘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렇게 포위하게 되고, 이 포위망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번식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 이제 암입니다. 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암은 바이러스를 번식하지 못하게 포위망을 싼 것이지 떼어내야 될 종양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우리의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간암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가 있죠.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 잠복해 있는 상태를 간염 보균자, 간염 보균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염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간암으로 진행이 돼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간에 무리를 주고 간으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활성산소 같은 염증 인자들에 의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겠죠. 그 염증 부위에 이 잠복해 있던 간염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해져 있고 건강한 상태가 아닐 뿐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들이 가서 번식하는 부위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얇게 포위망을 형성했지만 이 바이러스의 번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점점점 그 포위망을 두껍게 싸게 되죠. 그래서 암이 증식을 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은 우리의 면역세포이지 암덩어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안에 가둬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그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는 죽게 되고 우리의 면역세포들은 그 포위망을 풀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을 해결하려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을 만한 그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은 깨끗한 피를 만드는 것이죠. 수술을 통해서 이 부위를 도려내도 바이러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염증 부위로 이동을 해서 번식하게 되고 그 부위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이죠. 간암이 위로, 대장으로, 폐로 자유롭게 전이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죠. 간염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피가 깨끗해지기 위해선 간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간의 기능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간에 무리를 주거나 도구로 작용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어야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생과일과 생채소, 생견과류를 많이 먹게 되면 간의 기능이 살아나고 우리의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어서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이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부위에 침투해서 번식하려고 하는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을 것이고, 그 포위망을 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잘 하게 될 거예요. 막혔던 혈관도 뚫려서 종양이 생겼던 각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염증도
치료가 되고 침투한 바이러스를 다 퇴치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일도, 면역세포가 포위망을 만드는 일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암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폐암이든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어떤 암이든 다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장기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켰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한동안 개 구충제가 암을 치료한다는 뉴스들로 인해서 인터넷이 떠들썩했을 때가 있습니다. 개 구충제가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활성산소 뿐만 아니라 세균이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기생충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염증을 일으킨 부위에서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고, 개구충제를 먹음으로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구충제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을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충제로 암을 치료하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세포만 건강하면 구충제를 먹지 않아도 기생충이, 그리고 세균이, 바이러스가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고 싶으시면 생채소와 생과일, 그리고 생견과류를 많이 드시고 정제되지 않은 그런 질 좋은 소금을 적당량 드셔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암이 걸릴 수 있는 B형 간염 보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암을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